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나름 젊은 애엄마예요. 최근 아들 과외 선생 때문에 좋았던 날들을 보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매일 밖으로 나돌고 집에 와서도 거의 대화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냥 부부라기보다는 같이 사는 동거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매번 술과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해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신나서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안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3시간 정도 알바를 하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해요. 남편한테 생활비는 넉넉히 받기는 하지만 저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하려고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비로 아이 주말 과외를 하나 늘리자 싶어서 영어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과외 중개 사이트를 보고 선생님을 알아보았고 연락을 드려 전화로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과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주 훤칠한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눈이 즐거웠습니다. 아이가 주말에 도서관을 가는데 도서관에서 오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오셨어요.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가 오고 방으로 들어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일이랑 음료를 준비해서 방에 가져다 줬어요. 잠깐 상담하느라 대화를 나눴지만 참 다정하고 싹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남자랑 대화한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서 그런지 그냥 젊은 청년을 보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설레더라고요. 남편 놈은 주말에도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지도 오래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 민수가 수업을 아주 잘 따라와서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민수랑 기분 좋게 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내일 오기로 하고 갔습니다. 민수야, 오늘 과외해보니까 어땠어? 괜찮았어?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하고 그냥 편한 형처럼 잘 대해주셔서 마음에 들어.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니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아들 마음에도 쏙 드는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잘 구했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 충당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주위에 많이 소개 부탁한다고 싹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넉살도 좋고 싹싹하니 마음이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내일 과외 끝나고 혹시 다른 일정 없으시면 저녁 시간인데 식사 같이 하고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녁 먹고 다음 과외 하러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분 좋게 내일 저녁은 뭘 할지 생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과외를 하고 끝나고 저녁을 먹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평소 먹던 대로 준비했는데 많이 먹어요. 와, 완전 진수성찬인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밥도 얼마나 복스럽게 먹던지 음식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선생님 너무 좋다고 첫날부터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선생님 덕에 이번 성적 오르면 뭐 사달라고 할지 벌써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가 이해력이 좋아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민수. 그렇게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수도 혼자라 쓸쓸하고 그러니까 가끔 식사하러 오세요. 혼자 챙겨 먹으려면 힘드시잖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수야, 다음 주에 보자. 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일주일 뒤에나 볼 수 있다니 아쉬웠습니다.
아들은 선생님이랑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잘 보면 선생님이 뭘 사주기로 했다는데 뭔지 몰라서 다시 물어보니 게임 아이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임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해요. 젊다 보니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서 정말 친한 형처럼 대해주니 아들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에 흥미를 잃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과외를 시작하고는 평소에도 화장을 하고 신경 써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이 과외 선생님 올 때만 꾸민다고 생각할까봐 평소에도 나를 가꾸면서 지냈습니다. 계속 주말 과외를 했고 과외가 끝나면 종종 저녁 식사도 같이 했어요. 어느 날은 저는 용기를 내서 식탁 밑으로 선생님의 다리를 발로 살짝 쓸어 올렸습니다. 선생님, 입맛에 좀 괜찮으세요? 예, 오늘도 역시나 맛있네요.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며 대답을 하는데 귀엽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아들은 친구랑 게임에서 만나기로 해서 얼른 켜야 된다고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선생님은 조심스레 저를 불렀고 저는 네, 왜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머뭇거리다 선생님은 갔습니다. 다음 날은 약간 파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하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고 저는 선생님 근처에 머리끈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속안이 다 보이게 숙여 머리끈을 주었어요. 가슴 쪽을 쳐다보고 있는 선생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헛기침을 하고 선생님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또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도 웬일로 집에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남편은 선생님을 처음 보는 자리라 기본적인 선생님 신상에 대해 물어보고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또 식탁 밑으로 발로 선생님 다리를 쓰다듬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 짜릿했습니다.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 물음에 대답을 했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선생님은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이 가고 나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옷차림 좀 신경 쓰고 있으라고요. 너무 파인 거 아니냐고 하대요. 언제부터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저는 선생님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행동 많이 불쾌하고 부담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2시간 일찍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네,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2시간 정도 일찍 갈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슬립 차림으로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고 선생님은 또 놀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선생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는 거 싫으세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데. 네? 아니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혈기왕성한 성인 남자가 여자가 들이대는데 싫다고 할 리가 없죠. 저는 나름 몸매 관리도 꾸준히 해서 몸매도 좋거든요. 남편 놈만 다른 젊은 여자들 만나러 나다니라 저를 방치해두지 저도 나름 꽤 괜찮습니다. 저는 선생님 옷깃을 잡으며 안방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키스를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침대에 누웠고 우리는 뜨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제가 도발을 할 때마다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 키스를 하면서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관계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씻으면서도 또 한 번 했어요. 역시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과 남편 몰래
시간이 날 때마다 집으로 와서 아주 뜨겁게 육체적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집에서 아무도 몰래 관계를 가지니 흥분되면서도 남편한테 괜히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과외비도 조금 더 넉넉하게 주고 그랬어요.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집으로 와서 안방이며 부엌이며 아들 방을 제외하고 여러 곳에서 육체적 사랑을 나눴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다양하게 즐기더라고요. 한참을 선생님과 관계를 지속했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서 저희는 뜸해졌습니다. 비록 엄청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외면받고 있는 저를 안아주는 남자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곳에서 선생님이 잘 되기를 응원하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몇 달 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고 그 후로 저는 전혀 심심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 때문이죠.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할머니인데 어찌나 고운지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즐겁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 이혼남입니다.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 한심한 놈이죠. 쉰이 다 된 나이에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전처와 함께 살 때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 처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다가 전처는 바람이 났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니 제발 놓아 달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세상에 여자가 하나뿐인가 하는 마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가 맡았고 그 남자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저는 양육비만 보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때에 이혼을 하고 혼자 직장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혼남이었지만 그때는 젊었기에 여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죠. 사귀는 여자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장사를 시작했다가 망해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부모님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온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시골에서의 삶은 무료했습니다. 바쁠 때는 바쁘지만 한가할 때는 너무 한가한 곳이 농촌이죠. 시골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 여자를 만날 기회는 더더욱 줄었습니다. 쉰도 안 된 나이에 여자 없이 살 수 있는 남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꼭 밤을 보낼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있어야 덜 외로울 테니까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사는 이 동네에서 여자를 만나기란 불가능했죠. 물론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여자로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들이니까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고 어쩌다가 저녁에는 읍내로 나가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 생각이 났던 것이죠. 막상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또 귀찮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이 이혼녀나 노처녀를 소개해 주어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연애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도 솔직히 이젠 귀찮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많이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 땅 부자 집 외아들이니까요. 앞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요즘 한창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마운 분이죠. 그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앞집에 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도시로 나가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전제품이나 전등이 고장나면 제가 가서 고쳐드리곤 했죠. 겨울철에 할머니 집의 수도가 얼면 녹이는 일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본인의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시며 저에게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귀찮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며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꼭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중 큰 아들은 할머니의 집에 오면 꼭 저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제게 주었습니다. 빵이나 음료수 등을 주는데 제가 그런 것을 거의 먹지는 않지만 고맙게 받기는 했습니다. 할머니의 큰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살펴주는 저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엄청 고운 분이에요. 얼굴도 예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말도 곱게 하시고 웃을 때는 마치 천사 같아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름다워요. 작년에 할머니가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옷을 차려입고 나왔을 때는 마치 귀부인 같은 느낌에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농사일도 참 열심히 하십니다. 앞집과 저희 집 사이에 밭이 있는데 할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았지만 할머니는 피부도 하얗고 주름살도 별로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화장만 잘한다면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농사일이 좀 한가해지니 저는 더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라기보다 밤을 함께 보낼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미치도록 외롭다 보니 앞집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연세가 비슷한 할머니에게 눈이 간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비닐하우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그날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고 할머니는 저를 보고 방긋 웃으며 혼자 해도 되는 것이니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할 일도 없고 하니 도와드리겠다 말하고 할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일을 다 하고 할머니는 들어가서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니 자네가 내 서방님 같네 이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할머니의 농담을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서방님이지 가을이 돼서 이 서방님이 외로운데 마누라가 뭐하고 있는 거요?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다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방님이 외롭다면서 이쁜 마누라 쳐다도 안 봐? 이 말에 저는 큰 소리로 웃었고 할머니도 엄청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간드러지게 웃는 것은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밥을 다 먹으니 식곤증이 몰려왔습니다. 졸음이 가득한 제 눈을 보고 할머니는 한숨 자라고 하시더군요. 집이 바로 코앞인데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여기서 잠깐 자도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마누라 일로 와. 내 팔 베고 누워봐. 이렇게 말했는데 할머니는 웃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와 몇 마디 농담을 주고 받다가 저는 잠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보니 할머니는 제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는데 할머니도 잠에서 깨더군요. 할머니는 저에게 오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마우면 이 서방님의 외로움을 달래줘야지 그냥 잤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서방님이 그냥 내 잠만 잤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한대? 이러면서 눈을 가늘게 뜨며 웃더군요. 저도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갈게요. 쉬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어머, 이 서방님 좀 봐. 마누라 한껏 달뜨게 해놓고 그냥 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설마 할머니가 장난을 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웃으며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밭에서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더라고요. 서방님 잘 주무셨어?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웃어드렸습니다. 나 없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있어.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볼일을 보러 갔죠. 할머니는 차에 타는 저에게 오늘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나 집에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저에게 할머니는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서방님은 오늘도 마누라를 독수공방하게 하려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외로웠던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농담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이렇게 늙었는데 나 같은 젊은 남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고운 할머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외롭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죽하면 자기 같은 늙은이에게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 제가 너무 가엾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너무 곱고 예뻐서 그런 생각을 된 것이라고 말했죠. 할머니는 나도 몰라.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희 집에는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순히 저를 따르더라고요.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할머니와 일을 치렀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방님,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주 놀러 와요. 이 말이 저는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할머니에게 놀러 갔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 손을 잡고 할머니 집으로 이끌었죠. 할머니는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서방님인데 그럼 어떡해?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더니 아이 지금은 아들내미가 와 있어요. 서방님? 아들내미 가면 내가 곱빼기로 해줄게. 응? 조금만 참을 수 있죠? 이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참 남자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못 참겠는데? 했더니 할머니는 그럼 어째요? 저기 숲에라도 들어가서 볼일 보고 올까나? 저는 할머니에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내미가 갔으니 아까 못 본 볼일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나와 보니 할머니는 밭에서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니 할머니는 눈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저는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니 여자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서방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를 홍군형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또 할머니 집으로 갔죠. 요즘 몇 달간 이렇게 앞집 할머니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장난기도 많고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분이에요. 저를 떠받들어주는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가 진짜 어처구니 없고 웃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친구 이모님이랑 썸씽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친구 이모라고 하니까 좀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본 순간부터 완전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처음 만난 건 한 6개월 전쯤이었나? 친구놈이 지 어머니 생신이라고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친구 이모님, 그러니까 미영 누님을 처음 본 거예요. 이야, 진짜 세월을 혼자 피해 가셨는지 친구놈은 영 딴판으로 생겼는데 누님은 어찌나 고우시던지 첫눈에 반해버렸죠. 제가 근데 뭐 처음부터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친구 이모님이시기도 하고 나이 차이도 꽤 나서 참고로 저는 30 초반이고 미영 누님은 40 중반이십니다. 암튼 그래서 처음엔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일단 친구놈한테 슬쩍슬쩍 미영 누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영 누님이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취미로 골프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 나랑 통하는 게 맞네? 싶어서 바로 작전에 들어갔죠. 마침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놈한테 야, 너네 어머니 부동산 투자 잘 아신다며? 나 요즘 부동산 공부하는데 뭐 좀 여쭤봐도 되냐? 하고 슬쩍 운을 띄웠죠. 친구놈은 눈치가 없어서 그래? 그럼 다음에 같이 밥 한번 먹자 하고 덜컥 약속을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미영 누님과 단둘이 밥을 먹게 됐는데 역시 사람은 통하는 게 있으면 금방 친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골프, 여행, 인생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미영 누님과 꽤 친해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 이모님 대접은 확실히 해드렸죠.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누님 동생 사이로 지내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미영 누님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미영 누님도 저를 그냥 어린 동생으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가끔 제 눈을 묘하게 바라보는 눈길이라든지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이거 뭔가 있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누님이라고 포기할 수는 없다. 어차피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들이대보기로 했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 누님이 퇴근길에 갑자기 전화를 하신 겁니다. 어머, 재석 씨, 퇴근했어? 시간 있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어. 이건 100% 신호죠? 바로 네, 누님, 시간 괜찮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냉큼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네 근처 고깃집에서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 좋았죠. 술도 술술 들어가고 미영 누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보다 말씀도 많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였을까요? 미영 누님이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과격해지시는 겁니다. 제 팔에 팔짱을 끼는 건 기본이고 제 허벅지를 톡톡 치면서 재석 씨, 우리 재석 씨는 참 좋은 남자야 이러시는데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괜히 오버했다가 누님 기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친구한테 소문이라도 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미영 누님은 결국 만취 상태가 되어서 테이블에 엎드려서 일어나질 못하시는 겁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제가 아무리 불러봐도 미영 누님은 웅얼웅얼거리기만 할 뿐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어휴, 이걸 어쩌나? 일단 집에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누님, 집이 어디세요? 하고 여쭤봤는데 글쎄 이 누님께서 집 주소를 기억 못 하시는 겁니다. 전화번호도 술 취해서 혀가 꼬여서 제대로 못 누르시고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 밤중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친구놈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게다가 미영 누님도 엄청 부끄러워하실 것 같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미영 누님을 근처 모텔로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휴, 진짜 술 취한 사람 끌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미영 누님은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좀 있으신 편이라 제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모텔까지 갔습니다. 겨우겨우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눕히는데 미영 누님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촉촉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재석 씨? 이러시는데 와,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100% 신호잖아요. 제가 여기서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영 누님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영 누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아드리고 누님, 일단 주무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고 방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영 누님이 다시 제 손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침대로 확 끌어당기는가 싶더니 글쎄 제 입술에 진하게 키스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 누님의 부드러운 입술이 제 입술을 덮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영 누님은 한참 동안이나 제 입술을 탐하시더니 이번에는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목덜미에 뜨거운 입술을 가져다 대고는 숨 가쁘게 속삭였습니다. 재석 씨, 나 오늘 재석 씨랑 같이 있고 싶어.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성은 저에게 당장 이 방을 나서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미영 누님의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미영 누님의 유혹적인 눈빛과 뜨거운 입술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미영 누님의 손길이 그의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누님, 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죠. 미영 누님은 저희 떨리는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무 생각 말고 나만 느껴.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은 마치 최면술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신의 이성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드는 두 사람. 밤은 깊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석 씨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미영 누님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었죠. 미영 누님은 재석 씨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재석아, 내가 부담스러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감히 누님을 말은 미완성으로 끝맺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 누님은 저희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너가 좋아. 그녀의 고백에 재석 씨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곁에 누워 평온한 숨소리를 내쉬는 미영 누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분명 아름다운 추억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영 누님은 자신보다 나이도 많을 뿐더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절친의 이모이니까요. 주변의 시선은 물론 앞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미영 누님이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의 화려함 대신 수줍음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일어났어? 미영 누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누님? 네, 어색한 침묵이 둘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젯밤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까요? 침묵 속에서 미영 누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석아, 어젯밤 일은 미영 누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어젯밤의 감정이 진심이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저희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영 누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누님, 아니, 이제 누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저는 누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영 누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과 수군거림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들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스한 봄날 우리 둘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영이는 아니 지금의 저희 아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미영 씨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미영 씨 역시 저희 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나도 당신만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며 만들어낸 우리의 사랑은 앞으로도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키워나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이 넘은 아줌마이며 며느리를 본 지 2년 정도 된 시어머니입니다. 조용한 저희 모자 사이에 생글생글한 며느리가 들어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체 아들이 무뚝뚝하고 말이 없어 대화도 거의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무뚝뚝한 아들이어도 장가를 가고 집에 없으니 집이 얼마나 썰렁한지 모르더라고요. 18평밖에 안 되는 작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있으려니까 많이 적적했어요.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벌써 혼자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선으로 소개를 받아 딱 5번 만나고 결혼을 한 남자였지만 그래도 아들의 아빠로 저의 남편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도 일은 하고 있지만 그때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을 했죠. 낮이고 밤이고 뭐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먼저 간 남편도 살아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산 편이 아니라 남겨둔 건 빚밖에 없었어요. 남편 가기 1년 전에 남편이 본인 고등학교 동창 친구한테 사업 투자를 하나 했었거든요. 그 동창 친구가 남편 친구들 중 유일하게 성공을 한 친구였는데 무슨 건강 보조식품을 만든다고 투자를 하라고 했었다가 그게 사기인 걸 알게 되면서 남편 또한 같이 망하게 된 거죠. 그 친구는 이미 해외로 잠수를 타버리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남편은 알아 누웠어요. 평생은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못하고 외식도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이 그 돈을 모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니 아마 남편이 그 충격으로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은 제게 빚만 남긴 채 무책임하게 떠나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전 평생토록 손에서 일 한 번 놓지 않고 산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산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듯 조금은 살만해졌어요. 아들도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해 집 밥벌이는 지가 알아서 했고 장가도 자기가 번 돈을 모아서 갔으니 제 짐을 많이 덜어주었죠. 그리고 이제야 사람 사는 듯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제 무료한 삶에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20살 때 결혼까지 할 뻔한 제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것도 제가 일하고 있는 마트에서 말입니다. 제가 마트 시식 코너에서 햄을 굽고 있는데 제 첫사랑이었던 오빠가 절 먼저 알아본 거죠. 만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진 않았는데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을 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근데 제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순자야, 너 순자 맞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빠의 눈을 보니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을 하곤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이 오빠와의 인연도 이야기를 하자면 참 긴데 이 오빠를 처음 만난 건 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네 교회에 참 괜찮은 오빠가 한 명 있다고 소개를 받아보라고 했죠. 만나면 분명히 마음에 들을 거라며 소개를 해주었는데 친구의 말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순둥순둥해 보이는 얼굴처럼 성격도 정말 반듯하고 착하고 선했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4살이 더 많은 이 오빠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오빠에게 한순간에 마음이 뺏겼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제가 20살에 만난 첫 남자였어요. 뭐든 시작이라 하면 무서울 정도로 깊게 빠지는 게 시작이잖아요. 저와 이 오빠 또한 서로에게 아주 깊게 빠져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깊게 빠져버렸냐면요. 그동안 혼전순결을 외쳐왔던 이 오빠가 제게 먼저 나는 어차피 순자랑 결혼을 할 사람이니까 내 혼전순결은
순자한테 바쳐도 되겠지? 라는 말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랑 오빠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강원도 민박집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저희는 미래를 약속하며 1년 반 동안 연애를 했고, 오빠 부모님의 성화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갔죠. 엄마는 제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는데, 오빠 얼굴은 그때 처음 보신 거죠. 하지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엄마가 오빠를 보고 영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오빠가 양손 가득 물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걸 보고 정신이 팔려서 마냥 좋다고 하셨죠. 저희 아버지 한평생 술만 드시고 경제활동도 해본 적이 없던 분이시라 참 둔하고 무르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장사를 오랫동안 하셔서 사람 보는 눈이 좀 남다르시긴 했는데 이 오빠의 관상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서글서글해 보이는 얼굴 뒤에 능구렁이가 한 마리 보인다며 영 맘에 내키지 않는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죠. 심지어는 제가 이 오빠랑 무조건 결혼을 할 거라고 시위를 벌였을 때도 엄마는 절 무시하고 선자리를 주선해 그 남자가 절 만나러 집까지 오곤 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엄마와 씨름을 했는데 결국 전 엄마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마지막에 손해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이 오빠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 돼 이 오빠도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이젠 정말 서로 사랑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슬픔에 저는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밤마다 베개를 들고 이 방 저 방 도망을 가기 바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세월이 약이라고 무뎌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남편과는 그저 그런 사이로 지냈는데 남편이 빚만 남기고 그렇게나 빨리 저 세상에 가버리니 저는 엄마를 엄청 많이 원망하고 탓을 많이 했어요. 엄마만 아니었어도 이 사람 만나서 이런 고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엄마만 아니었어도 20살 때 만난 그 오빠랑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고 그랬죠. 그 오빠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을 땐 꽤나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오빠는 한참을 제 앞에 서선 제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많이 보고 싶었다, 순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 한마디에 얼어붙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흔들리더라고요. 주책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저 세상 간 지 20년 동안 그 젊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남자도 한 명 안 만난 채 돈만 벌며 살았거든요. 저도 여자인지라 남자의 품이 너무 그리웠나 봐요. 그리고 그 오빠의 깔끔한 옷차림과 올백으로 올린 머리가 예전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나이가 먹으니 중후한 그 모습에 그게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오빠는 이따 잠깐 쉬는 시간이고 퇴근 시간이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했어요. 저랑 할 얘기가 많다면서요. 사실 저도 오빠한테 궁금한 게 많았기에 얼마 후 쉬는 시간이니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는 시간이 되어 그 오빠와 마트 밖 벤치에서 근 4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따뜻한 커피를 뽑아놔 제 손에 쥐어주며 조심스레 본인의 근황에 대해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사한 딸네 집에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과일이라도 사가려고 마트에 들렸다고 하며 어떻게 여기서 널 만날 수 있냐고.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다시 만난다고. 죽기 전에 널 한번 꼭 만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 라며 잘 살고 있냐고 했어요. 본인은 지금 이혼을 했다며 이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전처가 본인이랑 사는 게 재미가 없다며 좀 더 재밌게 살고 싶다고 이혼을 하자고 했대요. 어차피 마음이 떠난 사람을 잡아봐야 서로 힘들 걸 알고는 이혼을 해주었다며 순자는 남편이 잘해줘 라고 하는데 저도 못됐지. 남편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을 반세기 돼 반갑게 하고 말았네요. 저희 남편은 암으로 저 세상 간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오빠도 그래? 라며 옅은 미소를 보이는데 그 모습에 서로 민망한 듯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언제 끝나냐고 퇴근할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딸네 집에는 다음에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퇴근 후
오빠와 같이 밥을 먹고 2차로 간단하게 술까지 마셨네요. 오빠는 원래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술, 담배는 하지 않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술은 안 마실 수가 없어 적당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오빠와 40년 만에 만나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4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도 그 오빠랑은 어제 만난 사이처럼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참 남편이랑도 이런 얘기와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 오빠랑은 아니었죠. 오빠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제 손을 잡곤 내가 원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는데 순자 보니까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네.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볼까?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내일 모레면 환갑을 바라보는 제게 다시 설렘과 사랑이 찾아온 거죠. 저 또한 그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흔들었고 그렇게 저와 오빠의 황혼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오빠와 함께 쉬는 날이면 무조건 차를 타고 밖으로 놀러 다녔어요. 산이고 바다고 다시 연애를 한다는 기분에 오빠를 바라만 봐도 참 좋더라고요. 저는 아들 모르게 비밀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오빠는 저와는 반대로 본인 딸한테는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본인 딸도 외국인 남편과 같이 살아 그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우호적이라며 되려 자신의 연애를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오빠와 1년을 만났는데 오빠는 저를 1년 동안 만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주었어요. 가끔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이혼한 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나이 때 남자 만나는 건 무조건 그 짓 하려고 만나는 거야. 순수한 연애?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돌싱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 가면 웬 늑다리 아저씨들이 다들 껄떡거리며 달겨드는데 순수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 라는 말을 듣곤 했는데 오빠는 아니었죠. 오빠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절 대하는 게 똑같이 저를 쉽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손 하나 잡는 것도 쭈뼛거렸고 저를 안아주는 것도 3개월이 지나서야 포옹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만나면서도 단 한 번을 그런 자리를 갖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언니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1년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남자친구 혹시 어디 하나 문제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1년 동안이나 그런 자리를 갖지 않았다니 그건 또 이상하네. 라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되려 속으로 우리 오빠는요 당신네들이 만나는 남자하고는 다르다니까 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오빠를 만났습니다. 저 또한 굳이 그런 자리를 갖지 않아도 오빠의 얼굴만 봐도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오빠는 제게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갔던 그 강원도 민박집이 기억이 나느냐면서요. 그 말에 아, 오빠가 나랑 같이 밤을 보내고 싶구나 라는 말로 들려 저도 얼굴을 붉히며 기억나지 오빠. 내가 오빠한테 내 전부를 바친 날이었잖아. 라며 나도 가끔씩 그때가 생각나 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사스럽지만 그 오빠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 늙은 50대 후반의 여자였지만 가슴이 두근대고 엄청 설레더라고요. 주책맞기도 했고요. 오빠는 미리 예약을 해둔 펜션이 저희 여행지와는 좀 다른 곳에 있다며 저녁 때 들어가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오빠와 손을 잡으며 속초 바다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제게 무릎을 꿇더니 순자야, 나랑 남은 여생 같이 살래? 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프로포즈였어요. 그리곤 순자는 내가 뭘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 난 순자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빠는 몇 번이나 정말 날 이해해주고 내 모든 걸 사랑해줄 수 있는 거지? 라고 되묻더군요. 전 그런 오빠를 보고 막 웃으며 내가 각서라도 쓸까? 오빠를 다 사랑해줄 수 있다고? 나 오빠 믿어. 1년 동안 오빠 만나면서 오빠가 날 진심으로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거 보고 알았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고 라는 말을 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고맙다고요. 본인도 이제는 제게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용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전 볼품없어진 몸매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축 늘어진 뱃살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 오빠에게 나도 이젠 오빠한테 모든 걸 보여줄 용기가 나 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저녁밥까지 먹은 후 오빠가 예약을 해둔 펜션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빠는 제게 그곳 주소를 알려주며 내비게이션 좀 쳐달라고 했고 저는 주소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씩 쳐서 차에 입력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펜션에 가니 연세가 좋기 80은 넘어 보이는 주인 할머니가 나와서 키를 주며 방을 안내해 주는데 저희에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오빠와 같이 펜션에 들어갔고 오빠는 짐을 풀자마자 제게 먼저 순자 먼저 씻고 올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수줍은 듯 준비해간 이쁜 잠옷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참 씻고 나온 후 밖으로 나갔는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아니, 침대 위에 어떤 여자가 떡하니 누워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비명 섞인 목소리로 아니,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오빠를 부르며 여보, 당신 내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 모르는 눈치네? 라고 하며 나 이 사람 전처예요. 오늘 이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 데리고 왔다고 해서 왔는데 얘기 못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오빠가 주방에서 이쪽으로 왔고 순자, 네가 아까 그랬잖아. 날 이해해주고 내 모든 걸 사랑해줄 수 있다고.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라고 하는데 그 오빠의 소름 끼치는 미소를 보고 저는 미친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막 도망을 나오려고 했는데 그 오빠가 문을 막으며 이 기집애 좀 보소. 순순히 따라올 땐 언제고?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해? 야 박순자, 들어올 땐 네 맘대로 들어와도 나가는 건 절대 안 되지. 하며 제가 나가진 못하게 제 팔을 움켜잡고 펜션 안으로 절 밀쳐대는데 저는 그때 실랑이를 하던 그 오빠를 뒤로 하고 재빠르게 화장실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고 미친 듯이 떨려오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따면 그 순간 끝이라는 생각에 빨리 112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손에 땀이 나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놓치고 말았죠. 사실 지금도 제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 문 밖에선 이거 빨리 안 여냐는 그 오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전철하는 그 여자한테 당신 엄마한테 가서 여기 화장실 키 좀 달라고 해 라고 말을 하는데 엄마라는 말에 또 한 번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니 그럼 이 펜션 주인이 그 노인이 이 오빠의 엄마였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긴 예전에 본인 엄마가 강원도에 살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펜션을 한다는 건 몰랐었거든요. 저는 다행히 아까 그 오빠가 내비게이션 주소를 쳐달라는 게 생각이 나 기억이 나는 대로 주소를 생각해냈고 그 덕에 경찰에게 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어요.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문 잠금 장치를 손으로 계속 누르고 있었고 전철하는 사람은 헐레벌떡 펜션 안으로 다시 들어와 아우 어머님이 화장실 키 없대. 그 많은 키를 어떻게 알겠냐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그러게 내가 확실한 여자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당신 1년 동안 이 여자 작업하면서 이 얘기도 안 하고 뭐 했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1년을 기다렸다 1년을. 아우 진짜 이제 어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럼 1년 동안 이딴 걸 하려고 저를 만났던 건지 완전 멘붕인 상태였어요. 그러니 곧이어 그 오빠가 내가 말했잖아. 얘는 나한테 완전히 푹 빠져서 내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할 거라고. 근데 이럴 줄 내가 알았냐고. 야 박순자 너 빨리 안 나와?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얌전해 보여서 내가 믿었건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라며 그 여자가 가지고 온 키를 하나씩 넣으며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발 열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울면서 문을 붙잡고 있었죠. 그리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벨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들기며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오빠는 절 향한 욕지거리와 함께 전처한테 빨리 숨어 있으라고 하며 문 쪽으로 가는데
저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에서 뛰쳐나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지옥 같던 30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오빠와 전처는 경찰서로 갔고 저도 같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 이 오빠의 엄청난 두 얼굴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오빠라고도 부르기 싫은 이 미친 인간은 전처라는 여자와 이혼을 한 적도 없었고 결혼을 한 적도 없이 사실혼의 관계로 평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 언제 헤어져도 헤어지게 살자고 했다는데 그 인간 말로는 본인 와이프가 평생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했다며 이 짓을 꾸민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인간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우리나라 법상 제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마땅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나중에라도 이 인간이 제 앞에 얼쩡거리거나 찍적거리면 그땐 스토커로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야밤에 택시를 불러 30만 원 내고 제가 사는 곳까지 달려왔어요. 오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너무 충격을 받아 한여름에도 덜덜덜 떨면서 왔네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엄마가 왜 저 사람과 결혼을 극구 반대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는 저 사람의 구린 뒷모습이 눈에 보였는지도 몰랐죠. 그렇게 저는 제가 다니던 마트와 제가 살던 곳까지 이사를 했고 전화번호까지 바꿔 한 1년 동안은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다행히 그 미친 인간 둘은 절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찾아왔다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저희 아들 며느리는 제가 이런 일을 겪은 건 모르고 있다가 제가 하도 이상해 보이니 며느리가 먼저 제게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토해내듯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제 얘기가 아들의 귀까지 들어갔고 아들은 와선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내가 엄마를 너무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다고 얼마나 외롭고 기댈 곳이 없었으면 그랬겠냐고 미안하다며 꺽꺽거리고 울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든든한 아들 며느리의 보호를 받으며 조금씩 밖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동네 마트에서 알바를 할 정도는 되었어요. 가족밖에 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아들 며느리는 손주가 태어나면 집에서 손주를 봐달라고 했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끔찍했던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어쩌면 평생 동안 사람의 속내를 아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 또한 사람을 100% 믿지 못하게 되었고 이런 트라우마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남을 것 같았죠. 제가 이런 아픈 기억을 사연으로 쓰게 된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부디 사람을 만나실 때 잘 알아보시고 저와 같은 일이 없으시길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분들 만나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적지도 많지도 않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10살 연상의 한 이혼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40대 초중반의 과부나 돌싱녀, 심지어 결혼한 유부녀만 찾게 되어버린 혼자 사는 총각입니다. 3년 전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겸 주거 공간이 필요한 나에게 대형 수납장과 빌트인 가전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동시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시설, 주차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사무실로도 손색이 없는 복합형 오피스텔을 임대해 지내게 되었다. 오피스텔 근처의 한 식당에서 주로 점심 식사와 저녁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눈에 띄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단골이 된 식당 주인 아줌마인데 40대 중반의 아담한 체형으로 귀여운 스타일이다. 처음엔 30대 후반에 내 또래의 여자로 생각될 정도로 아줌마 특유의 육덕져 보이는 볼륨 있는 몸매의 얇은 원피스를 주로 입고 있었는데 내가 여자를 밝혀서 그런지 몰라도 11살이 넘게 차이 나는 아줌마를 보고서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 맛도 괜찮았지만 아줌마의 외모가 더 마음에 들어 자주 찾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님 이상으로 친해지게 되었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 처음엔 그저 가벼운 인사 정도, 가벼운 농담 정도 나누며 지내다
친해질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저녁때를 놓쳐버리고 밤 8시가 훨씬 넘어서 그 식당에 찾아갔더니 마침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손님도 하나도 없어 문을 닫으려고 할 때쯤에 찾아가게 되었다. 총각 요즘 어때? 나는 오늘 비도 오고 손님도 없고 외롭기도 해서 장사 빨리 마무리하고 혼자 맥주 한잔 하려 했는데. 그래요? 나도 마침 술 생각이 나던 참인데 아줌마 그럼 저랑 가볍게 한잔 하실래요? 나 혼자 청성맞게 한잔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젊고 잘생긴 총각이 옆에서 마셔주면 나야 너무 좋지.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점점 좋은 기분으로 이끌게 하였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 단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다 보니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아줌마는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술이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육덕지고 예쁘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5년 전 이혼하고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리에 나는 속으로 이저로의 찬스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줌마에게 한껏 분위기를 맞춰주며 10번이 넘게 아줌마 같은 여자랑 사귀고 싶다고 어필을 했다. 처음에는 젊은 총각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또래 여자들을 만나야지 아줌마 같은 여자를 별로다. 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대화가 한창 물어익어갈 무렵 아직 만나는 남자는 없고 밤이 외롭다는 걸 슬며시 내비치는 그녀의 반응에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다. 외롭다는 말은 분명 나 들어라고 하는 소리겠지? 나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로 바짝다가 앉았다.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면서 슬며시 손을 잡았는데 손에 빼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어 내 손을 잡는 그녀의 반응에 아줌마도 내가 싫지 않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볍게 한잔 하자는 것이 어느새 맥주 3병씩을 나눠 마셨고 또 아줌마가 오늘 기분이 좋다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노래 몇 곡을 번갈아 부르다 내가 조용한 발라드 곡을 부르기 시작하자 아줌마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춤을 추자고 하면서 꼭 껴안으며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정태 총각이 너무 좋아 어떡하면 좋지.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 노래방에서 나온 우리는 그냥 헤어지기 아쉽다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무난하게 입성하게 되었다. 나는 속으로 어떤 놈인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여자와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하면서도 누군지 몰라도 이혼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녀는 모든 면에서 나랑 잘 맞았다. 정태 총각은 얼굴도 훤칠하고 능력도 있고 여자한테 이렇게 자상하기까지 한데 왜 애인이 없어? 글쎄요. 아줌마 같은 여자가 없어서겠지. 앞으로 아줌마가 내 애인 해주면 되잖아. 나 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앞으로도 나 계속 만나줄 거야? 그럼요. 아줌마가 나 싫다고 할 때까지 만나줄게요. 식당 아줌마와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매일 보다시피 하며 어느새 편안한 분위기에 푹 빠져버렸다. 또래 여자들이나 어린 여자들은 내가 많이 챙겨주고 항상 나한테 뭘 바라기만 하는데 비해 그 식당 아줌마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알아서 챙겨주고 해주는데 그 받는 기분이 싫지가 않았다. 이런 맛 때문에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아줌마를 2년 넘게 만나오다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나이가 훨씬 많은 식당 아줌마 같은 연상녀만 찾게 되었어요. 이젠 또래 여자들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네요. 그래서 연상의 아줌마들이 자주 온다는 클럽에도 친구들과 자주 가게 되었고 채팅 앱에도 가입해 주로 40대 이혼녀나 과부 아줌마를 만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채팅 앱으로 만난 7살 연상의 한 아줌마를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줌마랑 있으면 식당 아줌마처럼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말이 아줌마지 올해 42살에 애가 2명이나 있는 아줌마라기보다는 훨씬 어려 보여서
저와 같이 다니면 한두 살 연상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가끔씩 전 남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과는 집에서 별다른 대화도 전혀 없었고 집에 오면 밥이나 차려주고 청소 빨래해주는 사람에 불과했답니다. 결혼도 사랑 없이 어찌하다 보니 임신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르네 하시며 좋다 하시더군요. 저를 만나면서부터 그 아줌마도 남자에 대한 사랑을 느꼈답니다. 아줌마를 만나면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아줌마가 다 씁니다. 저를 좋아하니깐 저 만나면서 돈을 다 쓰겠죠. 안 좋아한다면 당연히 돈도 아까워서 안 쓰겠죠.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에 아줌마가 저랑 재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아줌마가 좋기는 한데 솔직하게 결혼까지 해야 하는지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말이죠. 아줌마를 분명 좋아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애까지 딸린 연상녀와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까요?